그리스 로마 신화 10주차 2강입니다. 자, 그 아르고의 모험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제 그 아르고에 모였던 영웅들의 면면들을 좀 알아봤고 이제 2강에서는 콜키스 가는 길. 이 콜키스 가는 길은 경로들이 이제 뭐 그 버전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여기서 채택하고 있는 버전은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아까 얘기했던 그 나중에 이 아르고의 모험을 책으로 만든 각색도 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창작인 거예요. 아르고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콜키스 가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기착지는 이제 렘노스라는 섬입니다. 여자들만 살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아프로디테 여신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뭐 남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제 악취가 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트라케 여인들을 납치해 와서 아내로 삼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드센 여자들인 거죠. 그래서 남자들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왕인 휩시플레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었겠죠. 자기 아버지 토와스를 상자에 담아서 이제 바다로 보내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발각돼 갖고 휩시플레는 나중에 노예로 팔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들 아폴로니오스의 아르고 모험들에 나오는 이 영웅들이 이 렘노스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이제 악취는 나지 않았고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아이들은 뭘 하고, 그러니까 영웅들이 와서 머물고 이제 씨를 받게 하려고 했던 거죠. 또는 잠시 머물렀거나 1년간 머물렀다는 얘기가 또 버전이 다르고, 아이를 낳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서부터 알 수 있지만 이 아르고호, 그러니까 이하손부터 시작해서 아르고호의 영웅들은 무력, 아레스 같은 어떤 폭력과 무력에 의해서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아프로디테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아프로디테의 영웅들인 거죠. 그래서 헬레니즘 시대의 뭔가 좀 더 개화되고 뭔가 문명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에로스를 중시하는 이 작가의 어떤 각색이 들어간 거죠. 어, 근데 이제 다들 뭐 이렇게 이제 그 여자들 빠져 있었는데 마침 이때 여기 참가했던 헤라클레스는 동성애 중이었어요. 그래서 휠라스란 소년 애인이 있어갖고 사람 여기 이제 영웅들이 머무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재촉을 해서 이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렘노스의 여인들의 모습들인데 여기 이제 뭐 말을 타고 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남자는 오히려 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피에로 도 코시모. 그러니까 이제 이하손 일행을 만난 모습에 이게 아마 여왕일 거고, 이하손과 여왕은 또 사랑을 나누죠. 휩스필레.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1499년도 작품이고, 여기도 이제 렘노 수상을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확대하면 여기 있죠. 렘노스 섬이에요. 이올 코스가 여기 있고, 그래서 이렇게 따라갔겠죠.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를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가면 너무 머니까 아마 여기서 보이니까 섬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겠죠. 여기는 네. 이 아르고해 모험을 순서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유, 이올코스 여기 보시죠. 렘노스, 사마트라케, 퀴지코스, 심플라가데스, 여기 이제 부딪히는 바위 뭐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하손의 곧 콜키스로 갔다가 같은 코스로 다시 안 오고 흑해를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다뉴브강을 타고 이스트리아로 갔다가 이쭉 그리스 북부 쪽으로 내려와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넘어가서 저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서 쭉 거쳐서 사이렌드를 여기서 만나고 스킬러 카립디스가 여기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본토와 이 섬 사이에. 그래서 여기 지나서 드레판테, 그다음에 여기 트리톤의 호수를 가서 리비아를 거쳐서 다시 크레테 섬을 거쳐서 테라, 코린토스 이렇게 오는 코스. 이게 이제 아버지를 상자에 태우는 토와스
전왕이죠. 기원전 470년 네, 화병 그림입니다. 그림 다시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코스에 도달했는데 놀리오너스인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놀리오너스의 환대를 받고 떠났다가 그래서 이제 떠났다가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을 만나서 다시 왔어요. 근데 이제 밤에 캄캄하게 밤에 와갖고 서로 알아보지 못해서 전투가 벌어졌고 그들을 환대했던 젊은 왕 키지코스를 죽이게 됩니다. 이게 얼핏 저걸 떠올리게 하죠. 그 여기 역사의 섬들. 그래서 이제 제임스 킹 선장이 떠났다가 배가 고장 나는 바람에 돌아왔고 그 돌아온 것을 불길하게 여긴 하와이 왕과의 갈등 때문에 결국은 제임스 킹이 죽는다. 뭐 그런 얘기였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공교롭게도 비슷한 얘기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 아르고의 모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에인필라스가 셈의 요정들 또는 요정에게 그러니까 독수 또는 단수죠. 납치돼서 개를 찾으러 다니다가 이제 배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뜻인 줄 알고 그냥 갔다거나 아니면 아르고호가 헤라클레스가 무거워서 실을 수 없다고 이제 투덜댔다거나 뭐 이런 건데 아포로니우스 로디오스 버전에 따르면 헤라클레스 같은 힘의 영웅이 아니라 사랑의 영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헤라클레스를 빼뜨린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버전에서는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이제 플레그라, 그러니까 거인족과의 전쟁이 벌어진 그곳에 가서 신들과 거인족의 전쟁에 참전했다. 그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만난 것이 이제 눈먼 예언자 피네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살미데소스라는 곳의 왕이었는데 예언의 능력을 남용해서 제우스가 이제 시력을 뺏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괴물 하르피아 아까 봤던 그 괴물새,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뭘 먹으려고 그러면 와갖고 음식물을 이제 빼앗아 가거나 또 배설물을 뿌리고 뭐 이런 이제 제우스의 어떤 뭐랄까 형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칼리아스와 아체테스 이제 북풍의 신의 아들들 둘이서 하늘 다룰 수 있으니까 하늘 다라가 이제 괴조들을 이제 쫓아냈는데 이리스 무지개 여신이죠. 이리스가 만류해서 추격을 그쳤거나 왜냐하면 제우스가 시킨 일이었기 때문에 신의 일이어서 아니면 이들을 죽였거나 또는 같이 쫓아가다 바다에 떨어졌거나 뭐 이런 몇 가지 버전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 아까 했던 또 그 얘기인데 이올 코스로 출발해서 렘노스 섬에 들려서 퀴지코스 그 왕의 이름을 딴 지역이에요. 퀴지코스를 만나서 퀴지코스를 오해로 죽이고 키오스 그다음에 바르비테 우리 이제 안 다룬 얘기 바르비케스 그다음에 살미데소스가 아까 여기 했던 그 피네우스가 있는 곳이고 나방이 벌써 다 있는 거. 이제 심플리 같은 앞으로 나올 얘기고 RS의 섬이 있고 콜키스고 쭉 뭐 아까 코스랑 좀 조금 다른 코스 얘기는 먼저 왔다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이쪽으로 와서 저쪽으로 돌아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의 비슷한 코스죠. 예. 자, 이거는 이제 퀴지코스 왕을 만나는 젊은 영웅들끼리의 만남. 그래서 이제 그런 멋있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 같고요. 현대 작품인데 1989년 작품입니다. 아까 이제 휠라스라는 소년의 인이 물의 요정들에게 납치됐다라는 얘기인데 윌리엄 워터하우스죠. 휠라스와 님페라는 제목인데 1896년 아름다운 님페들이고 휠라스는 미소년일 텐데 옆모습만 뭐 흐릿하게 보여서 아저씨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가가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뭐랄까 관심의 초점이 달라진다고 그러죠. 여기 이제 여성 화가 그린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들이긴 한데 여기 못지않은 아름다움 꽃미남으로 여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헨리에타 엠마 라칠리프 레 이름이 기네요. 헨리에타 엠마 라칠리프 레 1909년 작품이고요. 여기 요거
ним페들은 좀 더 성숙해 보이고 앞에는 그 소녀들이었는데 소녀 했는데 취향들이 다 좀 달라요, 그죠? 여기는 조금 성숙한데 비해 연하 애인 같은 그런 입장한 남자 모습이 그 소문 두고 저 뒤에서도 지금 ним페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이게 1909년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기간토마키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거인들이 추락하고 있는 장면, 거인들의 몰락이라고 하겠죠. 여기 이제 헤라클레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몽둥이 거대한 몽둥이를 든 헤라클레스가 거인족을 때려잡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 아테네 여신이 있고 제우스가 여기서 번개를 던지고 있고 그죠? 헤르메스가 여기 또 하늘 날아다니고 있군요. 천장화겠죠. 딱 천장화로 그리기 좋은 소재예요. 이 작품은 프란치스코 바이유 수비아스 1734년에서 95년 사이 살았던 화가의 작품입니다. 굉장히 그 군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대한 큰 작품이네요, 그죠? 요거는 황금양모인가? 이 황금양모 아니고 이 두 북풍신의 아들 둘, 날개 달린 북풍신의 아들 둘을 이제 그린 모습이고요. 피네우스가 여기 있고 가운데 앉아 있고 이건 뭔지는 모르겠네요. 기원전 460년 작품이고요. 이게 하르피아의 그림입니다. 영어로 하피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영화도 하나 있었어요. 스릴러? 자, 여기도 이제 하피를 쫓아내는 모습이 담겨져 있고 이거는 기원전 4세기 작품이고요. 암포라. 여기도 이제 여기는 소녀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노파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좀 귀염귀염하게 그려져 있고 요거는 기원전 5세기 작품 물항아리. 여기는 이제 신발 같은데 날개가 달려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하르피야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는 기원전 6세기 작품. 여기는 이제 피니아스와 보레아스 이게 북부의 신의 아들들이라고 세바스티아 리치라는 화가의 1695년 작품이 다 써 있어서 좀 젊은 용사로 그려져 있고 이쁘장하게 되어 있고 피네우스가 있고 하르피들이 여기 있죠. 하르피야. 이거는 확대한 모습.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언자니까 피네우스가 이제 앞으로 벌어질 모험들에 대해서 충고를 해줍니다. 별건 없는데 사실은 심플레가다스 부딪히는 바위 별거 없는 건 아니군요. 심플가다 이제 부딪히는 바위라는 뜻인데 흑해 입구에 있는 바위들인데 이 양쪽에 바위가 있는데 이따가 이제 뭐 그 사이를 지나가는 뭔가가 있으면 와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통과하냐면 비둘기를 날려보고 그 다음에 따라서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충고를 해준 거고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이제 간신히 빠져나갔는데 꽁지깃이 딱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걸 따고 따라갔는데 선미만 다친 채 빠져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는 뭐 아테네 여신이 밀어줬다. 배를 만들어 줬으니까 밀어줬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서는 이들이 지나간 다음에는 멈춰 서버렸다. 벌어졌다가 서버렸겠, 벌어진 채로 서버렸겠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딪히지 않는 것에 대한 원인 설화인 셈이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인원 변화가 있습니다. 예언자 이드몬이 이제 멧돼지에 다쳐서 죽고 키자비 튀피스도 병으로 죽고 헤라클레스가 아마존 모험을 했을 때 따라갔던 옛 동료 몇이 남아 있었다가 여기에 이제 배에 승선했고
그 지역의 왕자인 나스킬로스가 또 기란내자로 승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레스의 섬에 갔는데 아레스의 섬에서는 이제 칼날 같은 깃털을 날려서 사람들 해친 새가 사는 섬이었고 이 프릭소스 아들, 그러니까 황금 양모의 임자이겠죠. 프릭소스의 아들을 만났고 이 아들은 유산 상속을 받으려고 이제 그리스로 가다가 난파된 상태였던 고 합니다. 자, 심플리가데스를 그린 그림인데 이거 어디 영화나 이런 데 나온 장면인 것 같은데 추적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사파 찰스 킹슬리라는 사람이 쓴 그리스 영웅 이야기 뭐 이런 건데 하워드 데이비라는 사파가 그린 거고 1900년 작품입니다. 이것도 이제 아르고의 모험도 영화로 옛날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그 3D 이런 게 없었던 시절이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화면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 포세이돈이 와서 이제 막 밀어주고 여기 이제 아테네 여왕 여신 같은 모습이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배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화질이 좀 떨어져서 이것도 이것도 이제 그 여행 코스인데 우리말로 돼 있죠. 이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헬레스폰토스를 지나왔고 여기 너무 확대하니까 또 잘 안 보이네요. 여러 지명들이 이제 쭉 있습니다. 여기 콜키스가 여기 끝에 있고 여기 자잘한 지명들이 여기 쭉 다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여기 있군요. 자, 그럼 모험을 거쳐서 이제 콜키스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에테스 왕이 협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명이 또 있는 거죠. 황금 양털 가죽에 나라의 명운이 달렸다거나 또는 거기 마법적 힘이 있다거나 뭐 이런 이제 오래된 판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금지 내주지 않고 과제를 줍니다. 그래서 불 뿜는 청동 발굽을 가진 소 2마리에다가 멍에를 지어갖고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용의 이빨을 땅에 뿌려서 거기 나오는 전사들과 싸워라. 뭐 이런 얘기. 이거 저기 테바이의 건립신화 카드모스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보고 반해서 메데이아가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근데 메데이아는 이제 마녀입니다. 그래서 불길에 타지 않는 약을 주고 그래서 몸을 발라서 그 청동발굽에 불 뿜는 것에 타지 않았고 밭을 갈고 나서 이제 씨를 뿌렸더니 전사들이 나왔는데 두 가지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전사들이 나오자 가운데 돌을 던졌더니 서로 싸우게 됐고 그래서 서로 죽였다라는 얘기. 두 번째 전사들이 솟아난 중에 직접 쳐 죽였다. 그 카드모스에서는 서로 죽이게 한 다음에 중간에 중지해서 뭐 5명인가 6명을 살아남게 한 거잖아요. 테바이의 귀족 가문들을 이제 상징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스파르토이 땅에서 솟아나는 자들 뭐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미션을 했는데도 아이에테스가 주지 않고 기습하려고 이들을 해치우려고 기습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메데이아가 이하손과 함께 직접 황금 양털 가죽을 지키던 용을 재우고 털 가죽을 이제 취한 다음에 도망갑니다. 추격해오는 아버지를 피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메데이아의 끔찍한 성정이 나타나는 에피소드인데 어린 동생 압시르토스를 토막내서 바다에 뿌리니까 시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시체를 거두느라고 바다 추격을 늦춘 거죠. 또는 다른 버전은 이제 성인이 이미 된 압시르토스가 아르고를 따라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하기 위해서 메데이아를 만나러 갔다가 매복했던 이아손이 또 죽였다거나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자, 이아손이에요. 황금 약물을 가지고 있죠. 베르텔 토르발센 1803년 작품이고 메데이아가 약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마녀라서 이하손이 다소곳하게 옆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어. 불에 타지 않는 약이겠죠 이게. 이거는 늘 우리가 봤던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1907년도 작품이고 이것도 이제 메데이아. 이건 훨씬 이제 약간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마녀의 좀 기괴한 표정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한 것 같고, 이거는 프레드릭 샌디스 1866년에서 68년 사이 작품이고요. 자, 청동발굴 가진 황소들을 길들이고 있는 이아손의 모습을 담았고요. 이거는 프레드릭 아니고 장 프랑수아 드 트로이 1742년도 작품이고요. 요거는 그 카드모스 얘기를 따온 겁니다. 전에도 한번 이거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거 이제 루벤스의 공방에서, 루벤스가 그렸다기보다는 루벤스의 공방에 있는 조수들이 그렸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땅에서 여기 용을 죽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용을 죽였기 때문에 아레스에게 이제 벌을 받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죽이고 있는 장면이고 헤르메스가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요령을. 메데이아가 이제 뱀을 다루고 있는 모습이고 그 사이에 이아손이 황금 양모를 꺼내고 있고. 그래서 이건 윌리엄 러셀 플린트라는 화가고요. 1910년도 작품. 여기 이제 일설에는 콜키스의 그 뱀 또는 용이 이아손을 삼켰다가 아테네 여왕의 도움을, 아테네 여신의 도움으로 다시 토해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화병 버전으로만 전해지는 얘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 여기 보면 이제 문장. 메듀사 문장이 여기 있고, 뭐라고 그랬죠? 아이기스. 여기 이제 동생을 토막 쳐서 바다에 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형태로 되게 지금 너무 끔찍하니까 메데에 아주 단호한 모습이 있고 뒤에 배가 쫓아오고 있고 황금 양모를 두른 이아손이 소리 지르고 있고 굉장히 긴박한 장면을 잡아놨어요. 살려달라고 누나를 붙드는데 매정한 표정을 짓고 있죠. 예.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 1904년 작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성인 버전을 보여주려고 했는 건데 성인 버전에서 이제 이아손인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압시르토스를 죽이고 있는 모습으로 이건 상품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뭐 배지 같은 건가 그런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길, 이제 갔던 길을 뒤집어 왔다는 버전이 있고 다른 버전은 이런 이제 콜키스에서 파시스강으로 갔다가 오케아노스로 갔다가 아프리카로 갔다가 그런 버전. 그다음에 이스트로스로 갔다가 도나우강이에요. 그다음에 북해로 갔다가 대서양으로 갔다가 지중해로 갔다. 뭐 이런 식의 버전이 있고. 그래서 또 다른 버전은 이스트로스 강에서 에리다노스 강에서 강으로 전설적인 강들을 가는 거예요. 이스트로스 강에서 에리다노스 강으로 가는데 세상 서쪽에 있는 전설적인 강인데 이제 포강, 이탈리아의 포강이랑 동일시하는 거고요. 이탈리아 서쪽으로 갔다가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갔다 크레타로 갔다 이올코스로 갔다. 이게 아폴로니오스 로디오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큰 강들이 내륙에서 서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이제 고대인들의 믿음이 있어요. 플라톤의 파이돈 편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오디세우스의 모험지를 좀 앞서서 미리 윗세대 영웅들의 이야기니까 성구적으로 탐험한 것에 해당하고 중간에 이제 키르케의 섬에 들리게 되는데 이 키르케가 바로 이제 아이에테스의 누이였기 때문에 메데이아의 고모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압시리토스를 죽인 것에 대한 정화를 받기 위해서 갔고 키르케는 못마땅했지만 뭐 정화받으러 온 조카를 내칠 수는 없으니까 정화만 해주고 얼른 보냈습니다. 살인죄를 정화를 해줬고 중간에 또 세이렌의 섬을 만나게 되는데 세이렌 섬이 이제 오디세우스에도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 이 경우에는 오르페우스의 음악가인 오르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오르페우스 음악이 세이렌의 노래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거기 영웅들이 이제 무사했다. 근데 한 명인가가 뛰쳐내려서 죽는 얘기가 또 있죠.
이것도 이제 모험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오는 길만 여기 돼 있어요. 이게 파시스강 아이라고 돼. 콜키스, 카우카소스, 코코서스. 그러니까 저기 프로메테우스가 벌 받던 그 지역이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쪽으로 배를 타고 강을 타고 흘러서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죠? 이스트로스 강을 따라서 갔다가 이오냐 밑으로 내려서 저 위로 갔다가 위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제임스 킹의 항로를 보는 것 같죠? 에르다노스 강 포강 쭉 갔다가 위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세이렌드를 여기서 만났죠? 아마 세이레네스를 여기서 만나고 여기 이제 카립디스와 스킬라 이것도 이제 오디세우스가 만나게 되는 모험인데 이렇게 갔다가 쭉 다시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시르페, 리비아, 트리톤 호수, 크레테를 거쳐서 다시 돌아가는 경로입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거의 앞에 한번 보여줬던 거죠. 예. 자, 마녀 키르케. 역시 이 키르케도 마녀예요. 여기 오디세우스의 모습 보이시죠? 나중에 오디세우스의 모험 이야기 때 이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여서 가축,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는 마술을 부렸던 것이죠. 이 작품은 라이트 바커 1889년 작품 아니구나. 워터하우스 1891년 작품이고요. 이게 제임스 바커의 작품인데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그림이 되어 있죠. 호랑이 가죽도 있고 늑대니 사자니 등등. 저기 이제 어부인 것 같죠? 키르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게 1889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키르케 마법을 부리고 있는 키르케 여기 사자들이 있고 뭔가 연기가 퍼져나가는데 그냥 연기가 아니고 사람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렇죠. 사람이 혼을 뽑아서 짐승으로 만든 건지 이거는 프리드릭 스튜어트 처치라는 사람의 1910년 작품이고요. 이것도 이제 키르케의 섬인데 앙겔로 카를셀리와 푸세우도 카로셀리 1630년 작품이고요. 약간 좀 만화풍이기도 하고 루오나 이런 그림 같기도 하고 그 마샤 그레임이라고 현대 무용 안무가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그 여성이 짠 안무에 나오는 키르케라는 작품에 나오는 한 장면에 남성을 압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려진 거죠. 이 마샤 그레임 1963년에서 2012년까지 살았던 1963년에 태어난 사람인가? 1963년에 이 작품을 만들었고 2012년에 다시 리바이벌을 했던 거고요. 50년 이상 동안 이제 무용가로 살면서 클리타임네스트라라든가 이런 이제 그리스 작품들 같은 것도 많이 다뤘던 그런 안무가입니다. 요거는 이제 오르페우스가 세이레네스의 노래들을 이겨내는 장면인데 출처는 확인이 안 됐어요. 여기 한 명은 결국 못 이기고 빠진 거죠. 그래서 꼭 이런 사람도 있고 세이레네들이 이제 고혹적인 모습으로 여기 그려져 있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고 좀 괴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날개 달린 하르휘야처럼 된 모습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떠다니는 바위를 만나기입니다. 프랑크타이. 떠다니는 바위란 뜻인데 그래서 이제 스킬레와 카립디스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데 스킬레는 이제
머리가 6개 달린 괴물이어서 동굴에 살면서 사람들 6명씩 잡아먹는 거고, 카립디스는 이제 회오리, 소용돌이잖아요. 물소용돌이. 그 대신에 이제 이 떠다니는 바위를 채택했는데, 여기 이제 펠레우스가 참가했거든요. 그래서 테티스와 그의 자매들 네레스가 이제 이들을 도와줍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테티스는 펠레우스랑 결혼을 하고 아킬레우스를 낳긴 했지만, 펠레우스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뭐 별거라고 할까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애 아버지가 있어서 뭐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 곳은 스케리아라는 곳인데, 이것도 역시 이제 오디세우스가 마지막,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곳이 이제 이곳입니다. 스켈리아. 거기서 이제 왕녀 나우시카의 도움을 받게 되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여기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콜키스 사람들, 추적해오던 콜키스 사람들 또 만나게 되는데, 여기 왕배가 아레테예요. 이름이 아레테가 덕이라는 뜻입니다. 미덕. 아레테가 조언을 하기는, 일단 혼례식을 해버리면 메데이아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소유권이 바뀐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혼식 올려서 이 주장을 물리쳤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다.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오다 북아프리카 해안으로, 아프라카라고 돼 있군요. 아프리카 해안으로 밀려가서 배가 이제 모래톱에 얹혀서 며칠간 배를 또 들고 가고, 또 물이 없고 고수에서 출구를 못 찾아. 트리톤은 이제 포세이돈의 아들이거든요. 트리톤이 길 안내를 해주고, 또 그리스 가까이 와서는 짙은 안개에 갇혀갖고 아폴론의 화살이 빛을 뿜고 날아가니까 그 안내를 받아서 또 가기도 하고, 크레테 섬에는 이제 탈로스라는 청동 인간을 만나게 되는데, 하루에 3번 크레테 섬을 뛰어다니면서 적분하는 자들에게 이제 바위를 던지는, 이게 이제 다이달로스가 만든 로봇인 거죠. 청동 시대 마지막 생존자거나 또는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이 돼 있군요. 헤파이스토스의 작품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메데이아가 약으로 취하게 한 다음에 발 뒤꿈치에 이제 마개 같은 뭐 일종의 인조 인간처럼 된 거죠. 그래서 또는 얇은 막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마개를 뽑았거나 그걸 찢어서 그 체액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제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플랑크타이 떠다니는 바위를 그려주면, 여기 이제 이쪽은 카립디스 소용돌이가 있고, 그래서 이쪽 옆으로 지나가게 되는, 여기 또 보면 스킬라가 있네요. 전에 못 봤는데 스킬라가 보이죠. 그래서 오디세우의 모험에서는 떠다니는 바위는 안 나오는데, 오, 굉장히 웅장하군요. 여기 뭐 신전도 있네. 이 바위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 바위 옆을 이제 지나가게 해줬다는 얘기고요. 네레이데스들이. 카립디스가 있고,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디세우스에서는 이 플랑크타인은 안 나옵니다. 흘러가 버렸는지 몰라도 배가 있고, 근데 여기 뭐 이니셜이 적혀 있긴 한데 출처를 못 찾았어요. 무슨 피울라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스킬라가 여기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있고, 배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게 카립디스를 형상화시켰겠죠. 괴물처럼. 이건 알렉산드로 알로리라는 화가의 작품이 1575년 오디세우스가 지나갈 때 모습을 이제 그린 겁니다. 프레스코화라고 하네요. 자, 그 펠레우스와 그 테티스가 이제 결혼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 이제 제우스가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포세이돈도 그렇고, 근데 신탁이 떨어지기를 이 여인의 두 번째 아이가 아버지를 능가한다 뭐 그런 신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차마 결혼을 못하고 인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근데 테티스가 마땅히 하지 않기 때문에 펠레우스가 여신과 씨름을 해서 이긴 거죠. 여기 보시면 테티스가 훨씬 크고 펠레우스는 남자인데 작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크게 그린 겁니다. 여기 뱀도 있고 뭐 이제 짐승의 여주인처럼 같은 모티프도 있네요. 펠레우스와 테티스, 기원전 500년에서 475년 사이. 물의 여신, 물의 님페이기 때문에 그
네레우스처럼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놔주지 않으면 승복하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그래서 테티스의 허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는 펠레우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이 테티스도 이렇게 아버지처럼 온갖 짐승의 모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사자 같은 모습도 있고 뱀도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기원전 490년 작품. 자, 이 네레이데스를 그린 겁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죠. 하늘을 날아오르고 뭐 어부들과 이제 논의는 그런 장면입니다. 호아킨 솔로라 이 바티스타 1886년도 작품이고요. 아까 이제 그 스케리아에 왔다 그랬잖아요. 오디세우스가 이제 스케리아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 떠나는 모습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이 화가의 시대를 반영해서 유럽 1646년 작품이니까 17세기 유럽 항구의 모습을 담아놨습니다. 이거 이제 이런 건 이제 좀 고전적인 풍들이긴 한데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왕 이름은 알키노우스였고요. 알키노우스가 배를 대줘서 고향 이타카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프란체스코 하이에즈 1814년에서 1815년 작품이고요. 나중에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오디세우스가 여기 와서 이제 환대를 받는 도중에 눈먼 시인인 데모도코스가 오디세우스의 모험담을 이제 노래로 읊은 거죠. 그랬더니 오디세우스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이 노래를 듣고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그래서 여기 왕비 아레테와 알키노우스 왕 그 옆에 있는 게 나우시카. 나우시카가 사실은 오디세우스를 사랑하는데 유부남이고 고향에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고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우시카에게 감명받은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이름을 여기서 따온 거겠죠. 이 작품은 아까는 이거 헷갈리군요. 아까 작품이 클로드 로랭의 1640년 작품이고 이거는 프란체스코 하이에즈가 1814년에서 15년 사이에 그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트리톤 포세이돈의 아들 꼬리가 이제 물고기로 돼 있고 뿔라바를 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자크드 귀인 이름이 어렵네요. 1615년 작품이고요.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청동인간 탈로스 여기서 이제 피를 흘리고 있죠. 메데이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거인으로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기원전 400년에서 390년 사이 여기 이제 청동인간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거는 저번에 토마스 불핀치 유명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작가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죠. 시빌 토로스라는 사람이 그린 사파고요. 1920년 작품입니다. 여기 이제 핀을 뽑은 마개를 뽑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메데이안 탈로스 이렇게 됐죠. 이게 나우시카를 그린 그림이에요. 1878년 작품이고 프레데릭 레이튼 그리고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지금 봐도 좋아요. 환경 오염에 맞서는 환경 전사 같은 얘기죠. 카체노 타니노 나우시카. 이게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라는 뜻인가 봐요. 미야자키 하야오 1981년 2년도 작품입니다.
자, 신화의 장수가 남아있긴 한데 시간이 좀 지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